이번 시간에는요,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이 주식의 그리고 금융투자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흔히 우리가 주식 방송이라든지 금융 투자 방송을 보게 되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 투자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들을 진솔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무조건 현혹시키고 투자하고 미래 전망이 있네, 재무제표가 어떻네 등등으로 여러분들에게 현혹을 시켜서 그것을 투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진솔한 방송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또한 그 위험도를 알려준 이후에 그 후에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종용하고 또한 투자의 방송을 진행해야 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방송들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과 습득, 위험성을 모른 채 투자하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쁜 야바이 같은 놈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돈을 벌 수 있다, 또한 귀를 쫄깃하게 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왜 우리는 투자를 하면 항상 돈을 잃게 되고 그들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인가? 그 생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여러분들이 이 야바이 판에서 과연 금융이라는 이름을 건 이 야바이 판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다시 판단해 보시고 이것을 투자로 보시든 투기로 보시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융이라는 게 과연 그렇다면 뭘까? 자, 금융은 금융회사가 있겠죠. 또한 외환 딜러들도 있고 또 대표적인 개미들, 즉 전업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브로커, 그러니까 증권사가 있죠. 그리고 이들은 통화를 사거나 팔아서 환차익을 남기거나 금리차를 만들어서 이른바 스왑 포인트라는 이러한 행위를 노려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게 뭐 좋은 말로 우리가 투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재테크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뭐 브로커도 있고요, 또한 투자자들도 있고 외환 딜러들 뭐 여러가지의 생리를 놓고 보면 이것은 불법적인 우리가 도박장에 있는 시스템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경마장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니듯 나라에서 불법이 아니듯 그것은 엄연한 불법의 성향을 띠고 있지만 또한 도박의 성향을 띠고 있지만 그것을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용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재테크, 투자라는 말을 건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도박에 가까운 하나의 투자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함에도 딸 확률이 매우 낮다. 이 부분을 일단 전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용기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뭐 주식이라든지 FX 마진, 비트코인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른바 금융 트레이딩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좋아서 말이 좋아서 금융 트레이딩 플랫폼이지 사실상 뭐 인터넷 도박에 매우 용이한 프로그램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이것을 제공하고 있는 브로커,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투자를 용이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윤 추구가 가장 1순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HTS라는 프로그램은 그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현재 투자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데이터들이 그대로 증권사의 빅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투자 동향의 흐름이 HTS를 통해서 다 낱낱이 분석이 됩니다. 대중 심리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물론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가 바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모르게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사회적 동물이 되어서 이 투자, 즉 빅데이터 통계 데이터 안에서 놀아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중들이 선택하고 있는 95%의 선택을 피해서 나머지 5%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돈을 번다라는 건데, 이 5% 범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무엇을 얼마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로 따지자면 상대방은 맵팩도 쓰고 무적도 쓴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저쪽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다 보인 상황에서, 본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 하지만 원래 금융이라는 것은 매우 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이익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을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 좀 해보신 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브로커들,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이러한 이익에 눈먼 이러한 사기성 투자들 또한 투기들 때문에 많은 전업 투자자들, 건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또한 건전한 금융시장을 선도해야 될 자들이 그 물을 흐러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피해가 바로 고스란히 95%의 투자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나머지 5%의 증권사들의 약삭빠른 움직임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방송을 일단 보셔야 되고 또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투자 방식에 따른 투자인지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투자지 외국인 기관들이 그 큰손들이 어디로 돈놀이 할지 몇 번 가이질할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나마 분석을 하는 이유 단 몇 프로의 적중률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주식 방송에서 하고 있는 거 맹신해서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그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잘 알면 지들이 떼돈을 벌었지. 그 뭐가 있었죠? 최근에 대박났던 초전도체,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석유가 140억 배럴인가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에 매장돼 있다고. 이게 뭔 말청난도 아니고 이거 몇 번을 이지랄하는 거야, 몇 번을. 예?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막 흔들거리고 막 꿈틀거리고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투자 아니야. 예? 그렇다고 안정적인 곳에 난 투자하고 기다리련다. 언제까지 그 기다릴 건데 언제까지? 예? 꿈틀거리질 않아. 그런 또 주식들은. 그렇다면 네 말대로 따지자면 외국인 기관도 손해를 보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냐. 물론 있죠. 맨날 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지만 걔네들한테는 우리가 없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뭐 공매도도 그렇겠지만 더 강력한 무기가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수료입니다. 은행과 증권사 다 모두 뭐죠? 힘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높은 수수료를 처먹처먹 해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뭐 주식하면서 수수료 챙겨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대충 뉴스만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5대 시중은행, 하나, 신한, 국민, 우리 기업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10조 원에 달한다. 이게 최근 뉴스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마 더 나올 겁니다. 이게 2022년 뉴스에서 제가 발췌해온 겁니다. 뭐 최근 것도 찾으면 나오겠지만 찾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일단 자료를 가져왔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수수료를 삥 뜯어가지고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챙겨 먹었다. 국민들의 예금 저축으로 먹고 사는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당한 이유요? 개뿔 없습니다. 수수료 한번 볼까요? 해외 FX 마진 거래 같은 경우 왕복 수수료가 거래액의 0.007%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0.003%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은행은 3에서 5%의 수수료를 처먹합니다. 뭐 물론
이해해서 10분 이해해서 인건비나 임대료 비용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해외 브로커 대비 1000배 가까이 비싼 수수료를 처먹처먹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예? 그러니까 매년 수조 원씩 수익이 남고 예대 마진 잔치란 소리 나오고 2조 클럽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이건 완전히 꿀을 빨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 착취 수준이 착취. 예?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착취 자본주의입니다. 착취. 없는 사람들 고의를 쪽쪽 빨아 처먹는 사채짓거리. 수수료를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처먹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몇 천만 원 빚을 못 갚아. 갚을 수가 없어. 너무 비싸갖고 이자가. 그러니까 자살하고 현실 도피하고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도대체 이 금융사들은요 그렇게 많은 돈을 쳐 벌어갖고 뭐 소고기 사쳐먹나? 도대체 어떤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건지 뭐 뉴스에서 찾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 돈 가지고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금투세 추진한다 그러고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도대체 아니 그냥 간이고 쓸배고 다 빼가버려라 그냥 다. 뭐야 이거 놔두냐 그냥 다 빼가버리지. 어떻게 해서든 삥을 뜯어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으면서도 돈이 모자라다 그래. 이게 돈이 모자란 게 아니고 이건 도둑놈 새끼들이 많은 거야 우리나라에. 예? 정치인 탈을 쓰고 이 무렵에 도둑놈 새끼들이 많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을 다 잡아야 돼요. 나라 돈을 갖다가 자기 돈처럼 쓰는 새끼들 다 잡아 쳐넣어야 돼. 하지만 뭐 그런 새끼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뭐 잡혀 들어가는 놈들이 없더라.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약간 이해가 빗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 금융당국과 금융기업이 한통속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있죠. 금융위원회 있죠. 이들과 금융회사가 다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아무리 뭐 이 금융투자에서 개판 5분 막 지원자 치트키 쓰고 막 지원자 무적키 쓰고 지원자 매팩 써도 안 잡아 이 새끼들이. 금감원이라든지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안 잡아. 이건요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더해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법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아예 그냥 그런 게 존재한가? 그런 게 있냐? 그런 거 뭐지? 그게 뭐냐? 아예 기본도 없어요. 기본도. 아니 쉽게 말해서 부동산 보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는데 그 뭐 제대로 뭐 보호해 줍니까? 없어 그런 거. 그냥 개털 나가시 털리면 그냥 힘 있는 새끼들한테 털리면 그냥 네가 약해서 털려서 뒤진 거야. 이거야 이거 그냥 우리나라 논리가. 에? 그리고 금융상품을 팔려면 금융상품을 파는 새끼가 그 지식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페라테를 원하는 손님한테 아메리카노를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아니 나 카페라테를 사려고 그러는데 왜 아메리카노를 줘요? 그러면 몰라요. 나도 뭐가 아메리카노인지 카페라테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커피를 팔라니까 저는 파는 거예요. 이지랄 좀 하지마. 이지랄 좀. 지금도 이지랄 해갖고 사기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상품을 파는 새끼가 상품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파는 새끼도 지가 뭘 파는지도 모르고 그냥 판다니까 금융상품을. 예? 종업원 새끼들이 전문 지식이 턱없이 부족해. 그냥 다 같이 나무르세하고 사기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게 금융이야 이게. 이러다 보니까 FX 마진도 그렇고 CFD 트레이딩 같은 거 이거 뭡니까? 다 이게 원래 투자가 돼야 되는데 파는 새끼도 모르니까 이게 사기 도박판이 된 거야 완전히 그냥. 서비스 품질 개쓰레기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뭘 투자하라는 겁니까? 뭘 나라에서 합법적인 투자라고 자랑스럽게 이거를 사람들 앞에다가 개미들 앞에다가 이거 주식을 사고 팔고 하라고 해놓고
뭐 트레이딩 하라고 해놓습니까? 예? 가격 자체가 개판인데 종업원이 뭘 파는지도 모르고 팔고 있는 게 저게 상품이야 저게? 화가 안 날라도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래서 투자하지 말라는 거야. 투자하지 말라는 게. 예? 맨날 그 방송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면 뭐해. 그 새끼들이 말하는 거 맨날 들으면 뭐해. 다 개판인데 지들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는 건데. 예? 그 몇 가지의 뭐 경험담에 대한 발췌를 인터넷에서 좀 해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투자자가 증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FCM하고 거래를 하세요라고 그 과장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CM 광고 같은 건 안 하는데요. FCM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CM 광고라고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증권사 과장입니까? 자, 하나 더. 어떤 고객이 모 은행 대리라는 직원한테 혹시 환전 수수료가 이렇게 비싼 이유를 알고 계시면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임원도 아닌 제가 일반 직원인데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멍청한 새끼들이 팔고 있는 게 버젓이 미디어라든지 유튜브에 노출이 되고 있고 투자, 금융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럴싸한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아들인 돈들, 즉 금융계에서 영향을 과시하는 정치가들한테 검은 돈으로 로비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돈의 법칙을 모르시겠습니까? 일개 정치인 새끼들이 뭔 돈이 나서 그 엄청난 대통령 당선 자금을 만들어내고 정치 자금 만들어내고 하겠습니까? 그거 다 지 돈이겠어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국민들의 피 같은 가계소득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피 같은 돈을 쪽쪽 빨아 처먹어가지고 그걸로 자기들 배떼아지 불리는 데다 쏟아붓고 있어. 이게 세금이야 이게. 이게 수수료야 이게.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게 사실요 모르는 게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금융기업들이 이러한 폭리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러한 돈의 혈세를 빼먹는 것, 이걸 가만히 빼먹도록 내버려두는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맨날 당파 싸움에 빠져들어가지고 누가 빨간애 누가 파란애 이지랄 싸움하고 있을 때 이 새끼들은 다 자기들 돈 다 빼먹고 누구는 기내식으로 6천 얼마? 6천만 원이나 헤쳐먹고 예? 동해 석유에 있다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하면서 몇천억씩 갖다가 쏟아볼 생각하고 있고 신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이지랄 하다가 망했어요. 신라가 윗놈들이 지그들 배떼아지만 불린이라고 호호닥다 놀고 있을 때 나라가 망쳐들었다고요. 딱 그 꼬라지야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에? 우리가 금융 투자라고 굳게 믿고 있고 또한 저들이 우리의 돈을 마음대로 쪽쪽 빨아들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고도화된, 그러니까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신용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돈의 본질 같은 통화의 기본 개념이나 경제순환의 원리 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교육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들 돈 다 지켜버릴 거니까 절대 안 가르쳐 준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걸 왜 배워야 되는지 말을 해주지도 않는다. 도대체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 여러분들 그거 알면은 여러분들 돈 못 뺏어 먹잖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모르니까 정부와 금융당국이 말하는 거 그냥 그런갑다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 건지도 모르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마음대로 돈놀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정치인들이 그럴싸한 말하면 그런가? 아 그렇구나.
석유가 어딨어, 우리나라에 석유가, 지금, 예? 물론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말이죠. 석유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너무 이거는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숙도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이냐? 한국이 대략 87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87위가 어느 정도냐면 동남아시아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밀릴 정도의 치욕스러운 순위입니다. 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킵니다. 유럽 선진국이라고 하죠. 이 시스템을 왜 우리나라는 여태 도입하지 않는 것인가? 다른 무엇보다 이 도입이 시급한데 말이죠. 왜 안 하는 것일까? 왜 안 하는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양그룹 사태, 라인펀드 다 이 모든 게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금융 문맹으로 인해서 쉽게 사기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을 전혀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얼마나 돈 빼먹기 쉽습니까? 아유, 진짜 나쁜 놈의 새끼들. 이 금융이라는 게 여러분들 원래 부도덕한 상술로 이어진 것이고 그것이 현대은행으로 기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은 물론이고 그 산하의 금융투자회사, 대형 펀드 거기에 결탁한 금융당국조차 우리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재 투자, 재테크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것들이죠. 지금의 은행의 대표적인 수신 업무라는 게 뭡니까? 실제 보유자금보다 10배 이상 돈을 많이 대출하는 행위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구조로 모든 투자나 재테크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이미 자기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을 불려주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나 재테크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여러분들의 불특정한 다수의 여러분들의 돈을 야금야금 뭐 수수료, 이자로 떼먹고 착취해가지고 이것이 정치와 결탁이 되어 있는 방식, 이게 지금이나 예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금융이라는 게 탐욕스러운 금융업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업자들이 만들어내는 정보, 증권사 소속의 애널리스트들이 제공하는 정보, 그거 고지고대로 믿었다가는 여러분들 돈 공중분해됩니다. 공중분해돼. 예?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리먼 쇼크 때죠. 그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호우 경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이 새끼가 모르고 이 말 했을까요? 다 알고도 이 말 했습니다. 왜?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융의 역사를 뭐 멀리 가볼 필요도 없고 조금만 돌아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었고 얘네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돈을 혈세를 빼먹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놈들이 우리한테 정보를 흘리고 준다?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정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 정보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고 수천만 명이 봐. 그게 무슨 정보입니까? 그 쓰레기지.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 투자했다가는 진짜 개 아작날 수 있다. 그리고 솔직히 본격적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은행의 기원, 금융의 역사, 신용화폐 등의 키워드로 일단 여러분들 뭐 책을 보라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좀 찾아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주 노골적인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류가 발명했던 자본주의 시스템, 이걸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모래먼지 같은 겁니다. 지금 매우 탄탄해 보이죠? 근데 이 탄탄해 보이는 자본주의라는 건물이 어느 한 곳에 균열만 나도 와장창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주 그러니까 보기와는 다르게 아주 위태로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물론 금융 정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도박판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뭐 굳이 필요한 지식은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영원히 이 도박판에 뛰어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욕심이 그득 찼을 때 자칫 잘못 빠져들면 지옥의 나락으로 갈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투자의 접근으로 무작정 우리가 재테크라는 개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사기를 쳐왔는지, 그리고 화폐를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해왔는지, 그리고 투자와 재테크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명확히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욕심을 버리고 냉정하게 내 그릇에 맞게끔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위험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투자를 하게 되고, 또한 미디어나 뉴스에서 빨리빨리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럴싸한 정보를 흘립니다. 그러면 그걸 넙죽 받아먹는다는 거죠. 쥐약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자, 오늘은 금융 투자 재테크에 대한 좀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순간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자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의 9은 아마도 내가 이 투자에 욕심이 그득그득 차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든, 아니면 이 투자에 대해 전혀 전무하고 무지하게, 또한 남의 이야기에 혹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투자와 리스크라는 개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지금 하고 있는 투자나 재테크가 이 도박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카지노 게임이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욕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관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서 슬기롭게 돈을 버실 수 있는, 투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